나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제 삶을 양육하고 희생하고 한 푼씩 저축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났을 때 비로소 나는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아들은 나의 보험금을 생각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발표하는 날, 저는 아이에게 관심과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처음 물어본 것은 엄마 아파요? 가 아니라 엄마 보험 있어요? 얼마나 받아요? 그 순간 나는 당황해서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친정이 돈이 아니라고 아이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저는 건강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충격에서 저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제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운명을 탓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깨닫고 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매끼니 모든 잠, 가족을 잘 돌보고 나이가 들면서 따뜻한 집과 효도하는 아이들을 옆에 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희생이 내가 평생을 돌보는데 바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내 평생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앞세운 적이 없다. 젊었을 때 나는 부모가 되는 것은 희생하고 인내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었고 아들의 잠을 위해 한 조각 한 조각씩 돌보았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것도 결핍된 적이 없었다. 저는 그를 성장시키고 좋은 직업과 자신의 가족을 갖게 한 것이 자랑스럽고 어머니의 책임을 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소식을 전했을 때 나는 울지 않았고 너무 겁먹지도 않았다. 저는 단지 이것이 제 삶이 제시하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장 강한 정신으로 그것을 직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낙담시킨 것은 병이 아니라 제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그에게 제 병세에 대해 말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저를 걱정하고 안아주고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겠다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조용했고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엄마 병원 가서 간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 방해하지 말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때 누군가가 내 심장을 쿵쾅쿵쾅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평생을 그를 위해 희생한 바로 그 아이의 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날부터 나는 옆에 아무도 없는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 고통스러운 화학요법 시절 나는 낯선 사람들만 둘러보았다. 자녀들이 매일 방문하는 환자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 환자도 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의 하얀 벽과 함께 혼자입니다. 제 아들은 바로 이 도시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들렀고 심지어 한 달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약할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때 나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집밥을 한 끼 먹고 싶을 때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할 수 있다. 여러 날 밤 저는 제가 어디가 틀렸는지 생각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걸까? 저는 제 아들을 탓하지 않아요. 어쩌면 세상에는 당연히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과한 포위 속에서 자랐을지도 모른다. 가족의 감정이 쌓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치료를 받은 후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을 해 놓은 돈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작은 해안가 집을 빌리는 데 썼어요. 나는 기다림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관심을 계속 희망하고 싶지 않다. 그림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혼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전에는 없던 삶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니어 클럽에 가입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더 일찍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처럼 살도록 누군가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저는 부모를 돕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를 자녀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후를 준비하세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돌보느라 평생을 보낸 적이 있다. 젊은 날 나는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절약하고 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고 단지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모으기 위해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잘 돌보면 나중에 후손들과 함께 평화로운 노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결혼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뻤다. 내 평생 동안 나는 내 아이가 성장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마침내 책임을 다했다고 믿고 여기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한 인생의 마지막 날들, 매 주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가족 식사, 친근한 대화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개인 가족이 생긴 후 아들은 점차 집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정상이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때 안부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고 때로는 다음 기회에 오늘은 피곤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내가 방문하러 돌아올 때마다 전화도 점점 짧아졌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할 때마다 엄마 밥 먹었어요? 나 요즘 잘 지내세요? 와 같은 관심 있는 질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암시입니다. 처음에는 제 연금과 저축액에 대한 막연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엄마에게 여분의 돈이 있나요? 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요. 또는 이 대출금을 갚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한 번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어려운 자녀는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조금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요. 내가 돈을 줄 때마다 아들은 기뻐하지만 내가 거절하거나 늦으면 그는 짜증나고 때로는 삐친다. 내가 약해지고 질병이 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다. 수년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부모님을 은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에게 너무 많이 주었지만 감사와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잊었다. 나는 내 희생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안내 없이 계속 보내면 자녀들이 보답 없이 받는 데 익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베풀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는 아이를 만들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을 때, 의지할 어깨가 필요할 때 저는 제가 더 이상 아이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더 이상 저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들을 원망하거나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부모가 되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만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정은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감정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돈이 유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까요? 제가 암에 걸렸다고 발표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본 지 오래되었다. 아들이 올 때마다 며느리는 은혜롭게 물을 따라주고 아들은 내 상태를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몇 년도 너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엄마를 걱정할 줄 안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저를 침묵하게 만드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휴게실에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다. 밖에서 아들은 아내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칼에 찔려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엄마는 20억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집빚을 다 갚을 수 있어. 나는 아연실색했다. 말도 안 돼.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숨을 죽이고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도록 심하게 뛰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들은 그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가 잘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하지만 의사는 어머니가 아직 몇 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몇 년? 알고 보니 그들에게 제가 몇 년을 더 산다는 것이 문제였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들은 지연된 기회를 아쉬워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응. 하지만 엄마에게 더 일찍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나도 덜 힘들었을 거야. 나는 침대벽에 달라붙어 손이 떨렸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사실에 섬뜩함을 느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나요? 나는 젊음을 일하는 데 바쳤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한 푼도 저축했다. 나는 단지 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 위해 건강해서 내 꿈에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 저는 항상 제가 좋은 엄마이자 희생적인 여자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내 아이가 완전히 철수할 날을 기대하는 은행 계좌일 뿐이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모든 아이가 부모의 희생을 소중히 여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친밀감이 신성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친정이 쌓이지 않으면 돈에 의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나는 울지 않는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가슴에 찌릿찌릿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보험 증서에 숫자로만 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충격 후에 저는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벌주거나 모녀의 애정을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나서서 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저 대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아이들을 위해 한 푼도 희생하고 모을 수 있는 평생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반드시 자신을 돌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다. 나는 다시는 내 믿음이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교훈일 자녀에게 재정 공개를 하지 않는다. 나는 보험 저축 계좌에서 연금 기금까지 내 재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 아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고 내 건강과 내 삶을 돌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돈을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돈이 거리를 두는 방법을 모른다면 친분을 흐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내 자신을 내 아이 눈에 보이는 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저는 아들이 저를 기억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보험장부와 저축계좌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제 연금 수입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두고 개인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의료비를 따로 모아 기금을 만들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 상속인이 되기 위해 든든한 친구를 찾았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 가입해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제가 제 아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평생의 희생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돈이 되도록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고 싶지 않고 내 돈이 내가 친척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하는 이유가 된다. 만약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아이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부모는 은행이 아니며 친정은 통장의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저는 오직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이들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평생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훈 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내가 늙고 허약할 때 아이는 내가 그를 돌보던 것처럼 나를 걱정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저는 아들이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절약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새 옷, 좋은 신발, 최고의 식사까지 항상 아이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나는 간편한 복장을 하고 감히 나를 위해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나는 내 취미와 아직 끝나지 않은 꿈을 포기했다. 단지 내가 전부이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가장 필요할 때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규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내 모든 희망과 미래를 아이들의 손에 맡긴 것은 잘못이었다. 저는 저와 같은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과 한 가지 질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이제 나는 이해했다. 자신을 잊을 정도로 희생하지 마라. 아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사랑 못지않게 돈, 건강, 기쁨도 중요하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누가 제 곁에 있을까요?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탈진으로 교환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주면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사랑은 부모가 주는 돈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끼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에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재산의 일부를 나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더 이상 자녀들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먼저 사는 법을 배운다. 나는 누구도 내가 겪은 일을 겪어야 이 교훈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 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노력한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만 힘이 없으면 누가 날 챙겨줄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준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잡을 게 뭐가 있을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부모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경우에만 그 사랑은 정말 완성될 것이다. 교훈 3.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병을 발견한 날부터 저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다. 전에는 제 건강에 대해 정말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나는 형편이 없어서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빼고 아이들을 돌보고 돈을 벌고 세상 모든 것을 돌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저는 제가 여전히 건강하다고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제가 암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요. 더 일찍 자신을 돌보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힘든 운동이 아니라 저는 그저 매일 아침 걷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을 스치는 모든 바람을 느낄 뿐입니다. 모든 걸음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더 건강하게 먹는다. 내가 습관 때문에 요리하는 성급한 식사, 오래된 음식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저는 건강식품을 고르고 매 끼니를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처럼요. 나는 매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 전에는 항상 내일을 위해 살았다. 저는 제 아이의 미래, 재정, 책임에 대해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일몰을 감상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전에는 한 번도 들을 시간이 없었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웨이터, 희생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걱정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아왔나? 건강을 챙기는 건가요? 아니면 질병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병상에 누울 때까지 자신을 진정으로 신경 써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살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는 제 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재원으로만 보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돈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탓할 뿐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내가 충분히 많이 주면 내 아이가 스스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약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란다면 아이는 어른이 될 때까지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나처럼 충격을 받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있나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무심코 보내고 있는 건가요? 자녀들과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자녀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독자분이 항상 삶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독자분의 몫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고 모든 사람들 뒤에 자신을 두고 있나요? 저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당신은요? 이 사건 이후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꿨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을 달아라. 나의 60대 이후의 독립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다. 노년의 행복은 자녀를 위해 남겨진 돈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안녕에 있다. 너무 늦어서야 깨달지 마세요. 평생 당신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